중3들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학교 결정에 대해서 특히 여고 같은 경우에 진선이냐 승명이냐 엄청 고민이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을 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케네스학원 진선여고 담당 김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네스학원 숙명여고 담당 이은하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각각 학교의 인원수랑 맞춰서 등급별로다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라던가 이번에 실제 1학기 중간고사 올해죠. 2023년도 기출문제랑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갔을 때 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학습 전략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다가 KNS학원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뭐 위에 큰 아이도 있을 테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90점이 넘으면 이제 A등급을 받아서 인원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점수만 받으면 절대평가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보시면 1등급이 4%, 2등급은 누적 11%까지, 3등급 2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인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선여고 먼저 보시면 인원수가 사실 올해 황금돼지띠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진선은 300명이 안 돼요. 보통 한 280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올해만 조금 많아가지고 336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4%이기 때문에 1등급은 14명, 2등급은 37명 나오는 거죠. 네, 숙명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00명대였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이 늘어서 14반이고 428명이고 이제 진선보다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총 인원이 1등급이 17명까지고요. 그다음 누적해서 2등급이 47명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인원수를 봤을 땐 보통 이제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솔직히 애들 많으면 그쵸. 밑에 아래 등급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잘 전략을 짜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똑같이 등급이 나눠지니까 네, 수학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진선여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이거든요. 2022학년도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랑 할 때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영어 평균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지금 72.9점이 나왔고 작년에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는 68.9점이 나왔습니다.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조금 이제 좀 어려워졌죠? A등급 보시면 돼요. 이게 90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90점 이상이 25.3% 잘 안 보이시죠? 2학기 때는 16.6%였는데 중학교 같았으면은 25, 25%의 아이들이 다 A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90점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3등급, 4등급까지도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90점이 넘었으니까 잘하는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 네, 작년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숙명 설명해 주세요. 진선보다 난이도 면에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평이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가 평균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기 때가 83.2점이고요. 2학기 때가 78.9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점대 받으면 중학교 때는 그냥 다 A, 100점 받으면 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8.7%가 지금 A로 지금 들어가니까 사실은 100점을 받아야지만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는 거고 90점대더라도 1등급이 될 수 없다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27.8% 그러니까 높은 점수대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평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학기 때는 살짝 쿵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이 고등학교 시험인데 83.2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던 거로 이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진선 같은 경우도 최근 2년간 시험이 좀 많이 쉬웠거든요. 원래 이제 어머니들 진선 보내실 때 진선 어렵다는데 여기서 최고의 난이도라는데 아마 걱정 많이 하시고 많이 들어볼 텐데 작년이나 재작년 솔직히 어머니들 보내시고 나서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할만한 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특이하게 낮았던 거지 올해 평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쵸. 올해 황교안 1학기 중간고사 진선여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선여고가 45.9가 평균이었어요. 올해.
난이도가 완전 급상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어려워진 게 아니라 원래 진선이에요. 원래 진선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최근 2년 것만 좀 많이 쉬웠다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올해 숙명여고는 숙명은 비슷했어요. 그냥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학기 중간이 똑같이 이번에도 이제 보실 텐데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한 60명까지 나왔다고 얘기는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똑같이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한 3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의 학습력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숙명은 사실은 난이도가 좀 평이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가 방대하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라서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게 진선만큼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의 난이도는 진선이 승리라고 그쵸. 네, 맞아요. 저희 위너입니다, 진선은 위너. 엄청 네. 어려웠습니다. 네. 45.9가 평균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좀 전에 교재 이제 뭐 시험 범위 말씀하셨는데 진선이라던가 숙명은 시험 범위가 다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중학교에 5배, 6배?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진선여고 이제 교과서가 진선여고는 YBM 박을 쓰고 있거든요. 세 과가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다가 2과씩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웬만한 학교들 조금 들어가는 학교 어떤 학교들만 이제 한 과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과인데 진선여고는 교과서가 3과가 들어갔습니다. 교과서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문제인데 진선여고는 항상 부교재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말씀드렸죠. 좀 쉬웠었다고. 그때는 그래도 고1에서 고2 정도의 무난한 교재를 썼었는데 수능실감이라는 교재가 얘가 EBS 변형 문제를 수록해놓은 교재입니다. 고3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지문들이 내용들이 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 중학교 때 독해 그냥 어설프게 한 아이들, 단어 제대로 공부 안 한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글 읽기도 많이 힘들고 글 내용도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어려운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부터 지금 듣기가 들어가고 있죠. 듣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듣기 교재는 6회에 이거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숙명 교재 보실게요. 네, 이제 진선도 부교재가 있었는데 숙명은 이제 부교재가 2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교과서는 똑같이 YBM인데 한입니다. 교과서는 2과가 들어가고요. 네, 1, 2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스페셜 2과 들어가고 4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지금 기말고사는 3과랑 스페셜 레슨이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미리 공부해놔야지 그랬다가 네, 예상치 없네요. 못해. 그쵸. 소용이 없어요. 네, 그 다음 어휘부교재가 있어서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늘상 어휘부교재가 있는데 이번에 또 작년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학습을 해놨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어휘부교재에서도 이제 조금 이따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 텐데 암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상태인 거고 어법부교재 완성이라서 뭐 고2, 3 예문들이 섞여 있는 상태고요. 네, 어법이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에 대한 학습보다는 예문 학습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문법 포인트들 다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똑같은 프린트가 나왔었고요. 테톡스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의 연계 지문이랑 교과서 내용이랑 토픽이랑 똑같은 연계된 이제 스크립트인데 이걸 독해랑 듣기로 이번에 문제를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 길이의 장문의 이제 스크립트를 학습을 했었어야 됐고요. 진서는 독해가 어렵죠. 3학년 고3 수준인데 이제 숙명은 양이 많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게 그냥 모의고사 들어가는 게 보시는 것처럼 고1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고1 모의고사 3월달에 아이들 친 것들 전체가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진선에 비해서 독해 문항들의 지문들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평이한 반면에 양적으로 진선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독해가 문제가 이쪽에서 출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독해는 교과서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고 변형도 없고요. 그냥 똑같이 나오고 다만 변형이라는 건 예를 들어 빈칸 추론 문제면 함의 추론으로 내고 이렇게 바꾸는 거. 네. 그 어법 교재에서는 어법에 충실히 나온다는 그쵸. 거죠? 어법만 나와요. 어법만. 제가 물어보는 게 진성 같은 경우도 어법 부교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1학기에 들어왔었는데 어법 부교재를 쓰는 진서는 어법이 아니라 거기 나온 독해 지문, 독해를 끌어내서 하는데 숙명은 확실히 어프로칭하는 게 달라요. 맞아요. 기본을 네, 되게 탄탄한지를 보는 학교라서 그런지 문법 쪽에 많이 신경을 쓰네요. 네, 시험 범위, 진선여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재 얼마 없네라고 해서 많은 거야 생각하시겠지만 교과서 3과가 들어가고요. 독해부 교재 고3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총 12가가 들어갔습니다. 대입 12개가 들어갔는데 한 개당 5개 지면서 원래 60개인데 5개는 빼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걸 빼주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쉬운 지문? 그런 거 5개 빼고 어려운 것들 55개의 지문이 들어갔습니다. 55개라고 치면은 모의고사가 3회분이 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그쵸. 3회분이 맞나요? 하나 28개, 두 회분. 모의고사 2회분 들어가면 된다 보시고요. 아, 고3 정도의 저런 어려운 지문이 들어가는구나. 주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다가 고난도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몰랐던 아이들은 중학교 때 그냥 문법 공부 안 하고 달달 암기만 했던 아이들 있죠. 암기할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학교 내신 점수 잘 나와요. 뭐 학교 점수나 2등 잘 나와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 이번 정기평가 저희도 봤는데 거기서 정말 몇 등을 하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수업에서 잘 이해를 하는지 부족한 것들을 방학 동안에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주겠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 듣기는 이제 진서는 딕테이션이 나와요. 딕테이션이 나오는데 총 5회분이 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정말로다가 뭐 암기력이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이거를 통으로 외우는 아이들이 있던데. 정말요? 네. 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가? 네. 그래서 총 5개가 들어가서 만만치 않다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도 빼시기도 힘드시겠는데 독해 무교재?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진짜 독해 빼려고 그러면 네, 난이도도 높은데 이게 하루에 수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제라던가 그런 것도 너무 많아서 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다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는 좀 많이 힘들다. 적은 게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난이도 면에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3이기 때문에 고1이 아니라 남학교에 비해서 여학교들은 정말로다가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런 거 일단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숙명 보실게요. 네, 숙명 보시면 아까 보신 교재대로 교과서 2과랑 4과가 들어가고 이제 어휘 부교재 보시면 암기해야 될 거 많다고 말씀드렸죠. 데이 1에서 13까지고요. 단순히 대표 단어 표제어라고 하는 것만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다 감기해야 됩니다. 왜냐? 대표적인 문항이 나오는 게 관계를 따지는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기에서 보여주는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어 관계면 그 관계와 같은 보기를 찾으세요. 뭐 모두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단어 다 암기해야 되고 문장 암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영작으로 해서 다음 중 한글에 맞게 영작이 되지 않은 것은 영작이 된 것은 해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책에 실려있는 모든 것을 암기를 다 해야 돼서 그게 이제 카운트를 다 해봤더니 3,5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중학교 때 어휘력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점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면 괜찮은데 시간이 없어서 수학한이나 영어 못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휘력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새롭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 내에 테스트를 치고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어마무지한 상태이고요. 어법 부교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클 수능 완성편이고 챕터 1, 2에 있는 예문 학습 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액츄얼 테스트 1에서 4개의 지문이 들어가고요. 근데 아까 담임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지만 내용에 대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어법 부교재에 있는 것들은 다 어법 포인트에 관련된 것만 해서 이제 챕터 1, 2에도 지문이 2개씩 있어서 4개 치면 토탈 8개고 어법 예문이 130개인데 단순히 이제 출제하시는 건 예를 들어 유닛이 능동태, 수동태에 관련된 거라면 그것만 내시는 건 아닌 거죠. 예문에 뭐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수일치도 봐야 되는 거고 도치구문이 있다면 같이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양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학교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고1입니다. 고3은 아닙니다. 나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수능 공부를 해왔다면 난이도 면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뭐 25개 지문이 전체 다 들어가는 거라서 도표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해놔야 되는 거고 본문 변형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변형은 있습니다. 뭐 빈칸인데 순서 배열로 바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 지문 아까 말씀드렸죠. 장문의 스크립트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게 독해 문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듣기로 출제가 되었고 조금 이따 예제는 보실 거고요. 이렇게 범위가 많다. 양적으로 너무나 많은 학교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휘랑 어법, 예문 개수만 봐도 정말로 너무 압도적이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진짜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 숙명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암만 성실하다 하더라도 얘는 좀 맞아요. 무린 것 과도하게 너무 많네요, 진짜.
일단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일단 문항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객관식이 22개가 나왔고요. 서술형 주관식이 9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9개 중에서 듣기가 5문제가 들어가고 실제로다가 이제 영작이라던가 어법에 관련된 그런 서술형은 4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교과서가 있었고 부교재가 있었잖아요. 이제 부교재 듣기 포함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총 31문제 중에 딸랑 3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 진서는 해마다 좀 많이 달라요. 원래 진서 같은 경우 원래 교과서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게 원래 진서인데 작년은 좀 달랐거든요. 작년에도 교과서가 3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1학기 같은 경우에 8문항, 9문항까지도 교과 출제가 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시험이 2, 3년 전으로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진선이. 난이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교과서 3문항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거의 부교재죠, 부교재. 고3 수준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여기서 집중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크게 보이시죠? 독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약 40%입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 시험에서 독해가 많다는 얘기는 그 학교는 시험이 쉬운 거예요. 중학교 때 독해 해봤자 뭐 진짜 나올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뭐 순서별로 다 뻔한 건데 교과서인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가 어려운데 독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유형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해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역을 보시면 어휘랑 어법을 제가 같이는 않는데 진도는 특이한 게 어법 문제랑 어휘 문제 복합적으로 내는 게 작년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 정말로다가 아이들이 힘들겠구나 정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독해랑 어휘 어법 이것들이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실게요. 세부형 보시면 이제 여기 좀 봐주세요. 독해가 이렇게 유형이 많잖아요. 많은데 일치, 불일치가 지금 12문제 중에서 8문제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2가 다 일치, 불일치예요. 독해, 수능, 모의고사 보면은 글이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완전 쉽던데? 라고 생각하시죠? 글이 되게 난해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다가 무슨 과학이라던가 철학 이런 질문 나오면 그리고 보기들도 되게 어렵게 풀어놓으셔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말 싫어하는 거죠. 모두 고르시오. 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문항수가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보고 나서 다 진선여고는 정말 뭐 타임어택했다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막 서술형도 대충 풀었단 말이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시간을 뺏어 먹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아이들이 글을 보고 파악해 단순하게 그냥 일치불치가 아니라 추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다가 많이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빈칸 추론 마찬가지로 어렵게 2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어법 보시겠는데 어휘 및 어법 제가 같이 놓은 이유가 어휘 및 어법이 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총 9문제 중에서 문맥상 우리 한 군데 고친 거 6개였고요. 네, 모두 골라라가 이렇게만 출제되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서는 세부 사항만 봐도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숙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객관식 37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각각의 이제 문항수 보시면 교과서가 진선보다는 포션이 많이 큽니다. 나오네요, 네, 8문항이 네. 나오고요. 아까 진선 같은 경우 3문항이니까 버리기도 그쵸, 뭐하고 그쵸. 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태인데 숙명은 공부해야 합니다. 8문항 나왔고 부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어법 부교재랑 어휘 부교재 합쳐서 12문항 32%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 7문항 19% 나온 거고 테드톡스 프린트에서 많이 나온 게 이번에 듣기 문항이 나오면서 8문항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문항은 독해로 나오긴 했지만 문항 수는 많았는데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틀리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포션은 많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가 8문제인 거고 어법에서 7문항 어법이 킬러입니다. 저희 숙명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고르세요. 그리고 보기 자체도 나중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되게 길어서 점검을 하나하나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법 문항이 킬러 문항인 거고 어휘 문항도 이제 부교재, 교재 아까 보셨던 어휘 부교재에서 5문항 나오고 모의고사 1문항 16%고 독해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진서는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는 문항수만 많지만 평이합니다. 그냥 일치 불일치도 되게 쉬운데 단지 이제
선택지가 긴 거죠. 길어서 시간이 부족한 거, 진선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가 기니까 그걸 점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어렵진 않고요. 뭐 순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삽입이라든지 요지 완성하기 이런 것들로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돼서 사실 어렵게 킬러 문항으로 말씀드릴 건 어법 말고는 다른 부분은 양이 많아서 그렇지 평이하게 출제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올 객관식은 보기 힘든데 그쵸, 이번에 맞아. 기말도 어떻게 객관식? 서술형 나온대요. 아, 이번에. 기말이랑 서술형이 추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거고. 아무래도 아. 기말이 많이 그쵸, 어려워질 것 그쵸. 같아요. 네. 이번에 숙명여고 100점이 많았나요? 20명 아니면 30명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 엄청 대비로 많아요. 또 그러면 그렇게 적어요. 따지면 100점이었어도 아까 그쵸. 17명이 1등급이었는데 그쵸,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쵸. 1등급이 안 나오는 100점인데도 그러니까 무조건 네. 100점을 받아야 하지만 100점이 나온다고 해서 또 1등급이 개런티 되는 건 기말을 잘 아니라. 봐야지만 그쵸, 1등급을 맞아요. 보장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험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쉬워도 좋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듣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문항인데 내용 일치, 내용 추론으로 그냥 그 스크립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에 되게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딕테이션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네. 진서는. 그렇죠. 근데 딕테이션 그런 게 아니라 뭐 내용의 어느 부분을 들려주시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셨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고요. 어법이 어렵습니다. 어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제 제외하고는 모두 고르시오. 복수 정답 좋아하시거든요. 네, 복수 정답 유형으로 내셨고 어휘 아까 암기해야 될 게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표제어, 단위어, 동의어, 예문, 심지어 수거까지 암기를 다 했어야 하는 것들 그 암기력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거 점검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독해는 변형 없고 한 문항 빼고는 다 선택지가 길었다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는 단어 관계 따지는 게 항상 고유한 문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 문맥상 선택하는 게 세 문항. 그다음 수거의 뜻이 바르게 뭐 연결된 것 하는 거 문제가 하나 나왔고 영영풀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퍼즐 유형으로 처음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문제가 한 문항 출제되었고요. 그다음 킬러 문항이었던 문맥상 오류 찾기 한 군데 찾는 게 2개고 한 군데 이상 복수 정답 찾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5문항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고 독해는 문항 수만 많고 유형이 다양하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다. 선택지가 길어서 그 부분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 그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유형이 골고루 다 네, 나오는 맞아요. 부분이 네, 다. 네, 네. 일단 진선여고 내신 특징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말씀드렸죠?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교재에 더 포커스를 둬야지, 네, 좀 막 버려서. 좀 이렇게, 뭐 상위 뭐 1등급, 2등급 아니고, 그쵸, 네, 맞아요. 3등급 밑에 네, 아이들은 진도도가 떨어질 차라리 것 같아요. 부교재를 맞아요. 빡세게 공부하는 네, 것이 더 네.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교재 고3 수준의 수능시간 300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번에 12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 딕테이션 말씀드렸죠. 빈칸이 밑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2개에서 5단어이기 때문에 알기 힘들어하는 거. 명사의 S라던가 관사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다. 이번에 진선여고가 100점이 1명이라고 줬던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잘하는 아이가 98.5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3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아이도 듣기를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듣기 100점 나오는 게 힘드네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그리고 어법이랑 어휘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따 보시겠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 출제가 되었고요. 원래 승명이 옛날부터 어법이 강한 학교, 문법이 되게 딱딱 그런 하잖아요. 사실 진서는 아니었거든요. 진서는 어법이라던가 어휘가 딱 원래 2문제, 3문제, 많아봤자 3문제 그렇게 출제가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 어법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다 어법이 어법. 서술형에도 갑자기 어법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듣기를 제외하고 총 4문제지만 아시겠지만 항상 1번에 A, B, 뭐 2번에 A, B 해서 네, 서브 문제 붙었기 때문에 8개에서 9개가 된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법 서술형 고치기 오류를 고치라는 문제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 어법이 눈에 띄게 강화가 된 학교가 진선여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정말로만 출제가 되고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지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거 이따가 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이도 매우 상승했습니다. 매우. 이번에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솔직히 45.9면은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죠. 네, 너무 맞아요. 심해서 네. 기말은
뭐 조금 난이도 더 조금 쉽게 한 좀 55점? 그래도 어렵긴 한데 그럼 내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변형이 많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하는 아이들은 안 돼요. 진서는 실력이 그쵸, 반드시 실력이 필요하다. 탄탄한 아이들. 뭐 고등학교 다 그렇긴 하지만 네, 특히 더 특히나. 그렇다. 네. 네네. 숙명 요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엄청난 암기가 요구되고 성실함이 그러니까 사실은 성실함이 성공의 지름길이긴 하지만 기본기가 갇혀 있는 데서 그쵸, 성실함이 그쵸. 플러스가 되어야지 기본기가 없는데 성실함만 가지고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네, 킬러 문항인 어법 문항의 어법상 오류찾기 복수 정답을 좋아하시는 거. 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복수 정답 찾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학교고요. 그다음 독해 문항은 문항수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별로 다 출제가 되지만 난이도는 되게 평이하고 변형이 전혀 없고 길이가 긴 선택지가 있는 그게 특징이라고 딱 4가지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해보다 문법 이쪽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쵸, 분명히 맞아요. 유리하겠네요. 네, 지금 그쵸,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듣기. 사실 듣기가 숙명이 올해 처음 출제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 그쵸. 없었죠. 그쵸, 네, 맞아요. 올해 이제 다 생기게 되었는데 진선여고 딕테이션 듣기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밑줄 나오고 있고요. 각 번호당 0.5점입니다. 그래서 총 1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듣기는 총 10점이고 정답 보실게요. 정답 보시면 여기 이제 오렌지 워런트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딕테이션이잖아요. 앞에서 자기 들었을 때 아 이게 뭐였나라고 생각하다가 놓쳐갖고선 뒤에 잘 못 들어갔고 그쵸.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learning methods vary라고 나오는데 여기 S가 또 빼먹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급하다 보니까 사실 문맥상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 동사자는 거 아닌데 이 very 그쵸. 매우라는 또 부사 very를 써갖고 또 망한 애들도 있고 그 딜렌드 쓰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쵸.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쵸, 맞아요. 시험 시간인데 네. 뭐 언제 뭘 하고 있겠어요. 네, 그냥 일단은 받아 들리는 적기만 대로다가 막 써야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듣기 숙제 내면은 신경 안 쓰죠. 하죠. 맞아요. 막 딕테이션도 네. 잘 안 해갖고 네. 날림으로 해오는데 네, 진선여고 보내실 거면 딕테이션도 지금부터 미리 신경 써서 해라. 네, 꼼꼼히 네, 해야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숙명여고 듣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드 턱스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부분 들려주시면서 내신 거고요. 지금 내용과 일치하지 하는 것,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시는 거라서 사실 뭐 선택지도 한글로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전혀 어려움 없었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세세하게 공부했다면 놓칠 이유가 전혀 없는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새롭게 도입하긴 했지만 그게 아주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기말에는 듣기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주어진 그 머티리얼 자체를 그냥 성실하게 학습만 하면 전혀 무리 없이 딕테이션 어렵게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염려하실 올해 필요는 첫 없습니다. 해라서 좀 쉽게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럴 수도 왜냐면 있고. 본문이 변형이 하나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사실 본문 내용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들어도 네,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애들이 그 얘기했어요. 안 들어도 그냥 풀 수 있다고 내용 다 네. 아니까요. 그 독해처럼 얘기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그쵸, 해야 맞아요. 되는 네. 그런 게 있었네요.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독해 보실게요. 독해가 이제 진선여고 내용일치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숙명은 조금 쉬워서 싫지는 않았고 이제 진선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정은 짝지어진 것은이라고 해서 짝지었다는 얘기는 일단 답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얘가 추가가 되어진 내용이에요. 새롭게. 내용이 일치다 보니까 아이들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새롭게 이쪽을 읽음으로써 이것들이 맞게 됐는지 그냥 대충 봐보시면요. 무슨 브레인 나오고 뭐 무슨 여기 내용이에요, 머슬 이게? 나오고 그냥 사람 뭐 인체 뇌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다가 별로죠? 어렵네요. 네, 주제도 별로인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영어로 나와요. 아까 숙명 한글로 듣겼군요. 네. 네. 다 영어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 A라던가 C라던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질문도 좀 길게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 너무 힘들게 보기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정답이 B, C, E였는데 진짜 정확하게 그쵸, 알지 그쵸, 않으면 그쵸. B, C인지 C인지 그러네. 정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네. 오답으로다가 막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내용. 그래서 알아도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아까 시간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맞아요. 게 네. 왜냐면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 읽어가면서 이게 쓴 글이 뭔지를 맞아야 되니까 좀 많이 어렵다. 시간을 정말 많이. 와 이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정말 싫죠? 여러 가지 고르는 것들. 앞쪽이 싹 다 통으로 다 새롭게 들어간 글이에요.
이쪽부터가 본문이었고요. 앞쪽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또 여기를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했겠죠. 물론 막 동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쉽지가 않은 지문들인데 새롭게 뭔가가 들어갔고 마찬가지로다가 네 똑같이 같은 형식으로다가 그리고 A, B, C, D, E, F 번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골라야 되는 네 여기서 네 문항이 네 그랬었던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추론 문제인데 추론이 가장 힘들긴 하죠. 진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추론보다 내용 일치 아까 그게 좀 더 많이 어려웠었고요. 빈칸 추론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변형이 많이 된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추가되어진 내용에서 빈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암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끌어내는 내용이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서 읽어야 되고 밑줄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는 네. 정말로 네, 문제가, 탄탄한 네, 실력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진짜. 애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네. 그런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 B 이렇게 빈칸 추론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실어놓은 이유가 이제 보시죠. 얘가 원문이었거든요. 원문에서 undermine your credibility가 정답이었었는데 진짜 여기 4번 보세요. 정말로다가 너무나 대충 본 애들은 아마 다 4번 갔을 거예요. 4번. 네, undermine,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undermine과 compromise가 또 같은 건지 진선여고가 그쵸. 어휘가 까다롭진 않지만 아예 그래서 안 한 애들은 몰라요.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다가 애들이 헷갈리게끔 네, 그렇게 내셨다라는 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본 애들은 다 틀렸어요. 다 4번. 다 틀렸다라는 거. 네. 이렇게 추론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진선여고. 네, 너무 어렵고 반면 숙명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본문 변형 전혀 없습니다. 뭐 앞뒤 붙이는 거 전혀 없으시고 그대로 가져오시는데 원문 지금 예문으로 예제로 가져온 건 올해 3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33번이고요. 빈칸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함의 추론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변형이 있는 거라서 이제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하느냐 뭐 진선처럼 변형이 있거나 선택지에서 뭐 비슷한 어휘를 넣으셔가지고 막 트리키하게 조금 어렵게 막 꺼내시는 이런 건 전혀 없어서 네, 특별히 독해 문제를 많이 가져오지 않은 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민원들이 대표적으로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흐름 파악하고 요지가 뭔지 알게 된다면 그러면 독해 문제에서는 힘든 건 없다. 네, 그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독해만 보시면서 그래도 진선이 많이 어려우니까 숙명 쪽으로다가 한번 해볼까 생각하실 텐데 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쉬우면 얘도 쉽고 쟤도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애들이 100점짜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던 그래서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네, 해요. 다 네네. 어렵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어법과 어휘 쪽 보여드릴게요. 두 학교 다 어법 어휘가 너무 그쵸, 강해갖고 힘들어요. 네. 진선이 정말 작년부터 갑자기 강화되어서 이제 보실게요. 문제를 보시면 문맥상 또는 어법상 틀린 거 이렇게 나옵니다. 문맥상이라고 하면은 어휘를 얘기하는 거고 어법상이라면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진선 밑줄 한번 보실게요. 밑줄을 한 단어만 주는 게 아니라 문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문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어디가 문법이 틀렸는지 문법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단어를 또 교묘하게만 바꿔줘서 어휘는 쟤도 잘 쓰였는가? 제가 원문 실어놨나? 네, 제 실어놨네요.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 그냥 정답들 근데 봐보시면 What I think we see is influenced by라고 해서 수동태 구문이었었는데 여기 지금 얘를 능동태로 바꿔놓으셨거든요. 그 이것이 이제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문법인 변형이 조금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지 암기로는 안 되는 거고 정말로 진서는 그냥 실력 뭐 고등학교 다 그렇지만 특히나 더 기본적인 실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문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제가 지금 밑줄을 지금 네 이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냥 1번 전체 이렇게 다 저 문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닙니다. 단어가 아니라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일단 지문부터 되게 빡빡하고 보기도 쉽게 생겼는데 네, 문맥상 또는 어법상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는 조금 쉬웠었던 잠깐의 변형이 있었던 그래서 어휘가 달랐었던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법만 또 치중하면 안 되고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잘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라고 진선여고 이 문항이 9문항이 이렇게 어법 및
뭐 문맥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총 33개 중에서 9문항이 좀 진짜 많이 너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제를 좀 제가 좀 많이 실었어요.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뭐였냐면은 원문이에요, 원문. 원래 책에서는 내가 호를제라고 관계사절이었는데 이거를 분사로 바꿨을 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걸 찾는 거였고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 안 되는 애들은 이건 갑자기 ing로 바뀌었네? 그쵸, 틀렸네? 네, 내가 암기한 네. 거랑 틀리네?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F번 같은 경우에 얘도 틀린 거였었는데 지금 봐보면 and there where 이거는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틀렸습니다. 내용상 원래 본문에서는 거의 뭐만 않다라고 부정으로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 선생님이 셀덤 빼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긍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F번도 틀렸었던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과 내용을 한꺼번에 어휘를 같이 봐야 돼서 너무 힘들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또 엄청 소요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진선이 독해도 그렇고 어법 어휘도 그렇고 이런 좀 많이 형태로 힘들다는 9문항이 나왔다는 네, 거죠. 9개가 나왔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그쵸. 진짜. 네, 네. 첫 시험인데. 네, 너무 힘들었겠네요. 네, 숙명여고도 어법이 강한 학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법상 틀린 문장들이 짝지어진 것은 해서 지금 5개 선택지지만 10개의 문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교재에 있는 예문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문에서 다 가져오신 거고 메인 포인트는 능동태, 수동태인데 이제 관계사나 관계부서도 구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 보면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분사구문으로 뭐 바꿔놓으신 것도 있고 약간의 뭐 문장을 좀 바꿔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촘촘히 다 확인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어링으로 돼가지고 10개의 선택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그게 아까 진선도 그쵸, 그쵸.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숙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킬러 문항들을 많이 내시니까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멘탈이 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해도 쉽다고 하더라도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주 큰 아이들에게 힘듦을 주는 부분, 압박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문항으로 참 여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 이거는 교과서랑 관련되어진 문법사항이에요? 아니요, 아무 아니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랜덤 내시는 거예요? 네, 그냥. 고등학교는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학교는 교과서마다 어법 포인트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네. 고등학교는 그냥 진성 같은 경우도 문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범이거든요. 그쵸, 뭐가 모든 나올지 것이. 몰라요. 그쵸. 마찬가지로다가 숙명도 없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선생님들이 그냥 네, 판단하는 개념이 거? 안 잡혀 있으면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맞출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진짜 문법은 중학교 때 끝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있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의 개수는 복수 정답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너무 네, 요 지문들은 전부 도치구문 유닛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예문들에 있던 걸 가져오신 거고 단순히 도치구문만 봐도 될 게 아니라 수일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어 부분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준동사 자리인지 본동사 자리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나오네요. 전범이 보니까. 뭐가 그치, 나올지 알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전범위 정확하게 중학교 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범위에 걸쳐서 문제를 푸는 게 습관이도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갑작스럽게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것도 지금 선택지가 여러 개, 그러니까 5개인 거죠. 그걸 전부 다 문법 하나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 소요가 많다. 그러네요. 네, 정말 어디가 그쵸. 틀릴지를 그쵸. 힌트가 없으니까 네, 네, 네. 본인이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쵸. 역시 숙명은 어법이 네. 많이 까다롭습니다. 네. 어휘 문제 그 부교재에 있는 예문들입니다. 예문들에서 지금 영작의 어색한 것끼리 짜여진 것 2개를 찾으라는 거죠. 한글이랑 영어랑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3번이랑 4번이 답인데 demolish라는 단어가 이제 책에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표제어가 아니라 동의어로 실려져 있어요. 근데 destroy라는 단어의 표제어가 있고 거기에다 있는 동의어로 실려져 있는 걸 여기다 지금 또 접목시키신 거고요. 네, 예문을 외우기는 사실은 외운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쵸, 그쵸. 아까 네. 120개라고 하셨나요? 뭐 예문이 뭐 엄청 그쵸, 많은 너무 거.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네네. 네, 너무 많아서 암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기억이 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어휘하게 되지 않다면 이걸 보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점검 차원으로 암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 거고요. 네, 요렇게 모든 문장들까지도 다 점검을 해야 된다. 시험 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표 단어만 암기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동의어가 또 더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어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된다. 네. 아, 그게 너무 힘드네요. 진짜 파생어, 동요 다 연달하는 게. 네, 지금 새롭게 이제 출제된 마지막 37번 문항이었습니다. 새로운 퍼즐 유형이고요. 지금 다음 주어진 퍼즐의 영영풀이를 참조하여서 회색 칸에 들어갈 말로, 그러니까 여길 다 채워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네요. 단어가 뭔지를 그러네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들의 A, B, C, D, E, F, G까지 다 찾아가지고 퍼즐을 풀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마지막 문항인데 이렇게 출제하셨습니다. 여기 밑에 보기 보세요. 너무나 헷갈리게 프리 해갖고서는 네, 맞아. 정말 네, 너무 다 잘- 맞지 않으면은 네, 오답으로 여기 가게끔. 다 채워야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PR로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똑같이 내셔가지고 그쵸?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낀 건데 어휘랑 어법이랑 이렇게 예문들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풀기 싫게 만드시죠. 그쵸? 진짜 네, 맞아요. 질립니다. 문항수도 그렇고. 그럼 서술형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숙명여고가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진선 위주로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숙명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작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어진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이제 어법상 오류를 골라서 다 모두 고쳐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봐보시면 밑줄을 다 이렇게 특징이에요. 밑줄을 전체를 본문 준다는 거. 전체가 다 밑줄이네요. 특징인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원래 원문이 괄호 안에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빨간색 앞쪽이 이제 틀린 거 제가 오답을 지금 써놓은 거였는데 문법적으로다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해야 되는 문법의 오류가 있었고요. 얘는 이제 솔직히 문법이긴 한데 네, 그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런 거 봐야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좀 실력이 좀 돼야 된다. 일단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밑줄 전체 그어져 있잖아요. 모두 골라라.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좀 뭐냐면은 지금 파란색이 지금 다른 건데 얘를 서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배열해서 서술형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원문에 없었던 추가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까만색까지만 본문에 있었던 거고 선생님들이 딱 한 문장을 추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것에 얘가 의미하는 말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함의추론이죠. 네. 그쵸. 그래서 문제네요. 암기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는지 지금 얘가 지금 다시 옮겨본 건데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맞게 재배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수동태로 쓰였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진선이 또 그냥 문법이 탄탄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뭐냐면 단어 추가 및 변형 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순별이긴 한 거죠. 네. 그래서 문법적인 실력만 좀 갖춰준다면은 내용 조금 내용 파악하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다 써낼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시간에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힘들다. 않아요. 불가능한 경우. 뭐 시간을 계속 주고서는 뭐 그쵸. 30분 주고 풀어라면 다 풀겠지만 추론도 들어가는 시간 내에 거. 푼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서술형인데요. 지금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거 3개를 골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 보기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호당 틀린 부분이 2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밑줄에서 틀린 부분이 문법이 또 틀린 건지 뭐 틀린 건지 2개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지문이 추가가 되어졌거든요. 추가되어진 데서 선생님들이 3번, 4번 둘 다 오류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이 안 되면 그냥 틀려라죠. 여기 접속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쓰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어설프게 공부한 아이들은 그냥 다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네. 시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문이 아니라 추가된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넣은 부분에서 건 오류가 나오기 너무 때문에 사악한데요? 이거 정말로다가 자기들 해야 되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용법을 쓰였을 접속사 기능이 있다 없다 그 모르는 애들 은근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3번부터 또 애들이 뭐냐면 3번부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엔드를 못 봤을 경우에는 또 답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꼼꼼하게 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보면서 진선 선생님들이 나빴다. 근데 연구는 엄청 많이 하시고 정말로 맞아요. 연구 맞아요. 엄청 많이 하시고 시험 문제를 정말 잘 내세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애들이 네, 너무 네, 힘들어하게끔 문제를 네, 너무 네, 잘 네, 내세요. 네, 네. 진짜로다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서술형 게 나왔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진선이들, 숙명이들 일단 시험 범위는 다 너무너무 네. 많다. 네. 너무너무 많다 보시면 되고요. 숙명은 변형이 별로 없었죠. 그쵸, 없어요. 네. 문법도 다 거의 이제 양이 그쵸. 많은 네, 거지 양이 암기만 많은 돼. 그쵸. 정말로다가 뭐
암기력이 너무 뛰어나다 그러면은 네, 숙명 가시면 되겠네요. 진서는 변형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실력을 갖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저희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진선여고에서 1, 2등급 받고 싶다, 잘하고 싶다. 독해력 일단 뛰어야 됩니다. 지금 중3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아, 우리 아이 진선 보내려면 진선이 독해에서 난이도가 많이 갈린다라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지 추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문 내용 글의 파악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그 빠른 시간 내에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기에 주어진 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끌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추론 능력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작은 당연히 뛰어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법, 문법이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문법이 돼야지만 영작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법 알면은 수동태라던가 뭐 이런 거, PP 같은 것들 다 네.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긴 하죠. 안 들리는 거지만. 그리고 작년부터 어법이 정말로 다 강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부족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다 갖추고 있어요. 네, 다 갖춰야 모든 되는데, 면에서. 네, 이번이 지금 5월 말이죠, 이제. 그쵸. 네, 아이들 내년 입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이,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 네, 여기 지금, 네, 부교재, 네, 지금, 네, 학원에서 올려드리고 있네요. 네, 부교재 이렇게 보십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뭐 부교재 미리 사서 공부시키면 안 될 거 저 질문 많이 받거든요. 숙명도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네. 진선도 해마다 부교재가 바뀌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계속 바뀌어서 네. 내년에도 이걸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도 난이도의 지문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죠. 맞아요. 네, 네네네. 네, 네, 네. 또 항상 똑같진 네, 않다라는 똑같이 거. 나와도 참전하셔도 되십니다. 네. 그리고 숙명여고 양이 많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양이 많아서 성실함이 되게 중요하다. 성실함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기본기가 없는 데서 성실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기를 갖춰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 중학교 때 어법 부분 다 끝내셔고 가셔야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포함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이도도 높일 거라고 말씀을 은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킬러 문항이 이제 어법 문항으로 제시가 될 거고 또한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 서술형 영작 부분에서 킬러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핵심 예문 같은 거 암기해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변형 문제 풀이 학습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독해 문항에서는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지문을 변형하신 경우는 없으셨기 때문에 기말도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흐름 파악이랑 철저하게 내용 이해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독해 부분에 있는 부분 교과서나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요. 추가 지문이 2개가 장문이 되게 긴 게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 문장들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기말고사 범위로 난이도가 높은 외무 지문 2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근데 하나는 교과서 소재랑 연계된 지문이고 다른 하나는 챗 GPT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 이해와 어휘 학습, 네, 어법 부분, 모든 부분이 이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학습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아, 공부할 게 너무 많네요. 진짜. 네. 보기만 해도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KX 내신반 저희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랑 교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차별 수업 내용 보시면 저희가 5월 13일에 토요일 개강을 했습니다. 진선여고는 항상 토요일 수업이고요. 2시부터 5시 주 1회 수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강을 해서 이제 이번 주가 6월 3일이죠? 그쵸. 네, 지금 4회차 수업에 나갈 예정인데,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일단 교과서 3과가 들어가는데, 교과서는 출제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2시간에 거쳐서 끝내버렸고요. 시험 범위가 중학교랑 달라요.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안 나와요. 그냥 독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10과가 나올지, 12과가 나올지, 몇 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냥 일주일 전이나 그때쯤에 시험 범위 짜잔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2~3강 정도다가 빠르게 진도 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보습하는 거고 매 시간 테스트를 보는데 듣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따로 안 해요. 솔직히 딴 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듣고 쓰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듣기 테스트 때 올 때마다 제가 한 과씩 계속 시키고 있고 계속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 하니까. 그렇다고 암기도 시켜서 그렇고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 암기 테스트 하면서 어법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학원에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파이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저 R&D 팀이 있어서 학교 시험에 맞춰서 정말로다가 매우 학교 시험과 흡사하게 해줍니다. 2번 보고서는 아이들 시험 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서는 주말반이고 숙명은 주중반입니다. 목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5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 18일로 넘어간 건 중간에 아이들 수련회가 들어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한 주가 빠지게 됐고요. 지금 교과서는 이미 다 진도를 끝냈고요. 부교재 지금 학습 시작했고 그다음 다행스럽게 진선과 뭐 여타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숙명은 초반에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 범위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뭐가 될 거라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학습 플랜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부교재 끝나고 나면 아직까지 외부 지문이 저한테 전달은 안 됐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면 그거로 이제 학습하고 변형 문제 풀이하는 식으로 네,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 들어가는 거, 뭐 암기 테스트 들어가는 거는 진선은 동일하죠, 네, 동일한 거죠. 네. 그럼 이제 저희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저희 진선요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이시죠? 어법상 문맥상 틀린 거를 고쳐라라고 해서는 진선요구 교재가 이제 시중 교재다 보니까 아까 수능 시간에 보니까 사실 시중에서 문제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이제 좋은 데도 많고 하니까 하는데 하지만 제가 자신하는 게 진선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나온 시중 문제는 없다라는 거. 네. 저희 학원에서 다 제작을 합니다. 진선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타 학원에 이제 뭐지라 말하기 그렇지만 아이가 걔네는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서는 이렇게 엄청 당황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원 애들은 이미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하던 거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 마음은 편했다라고. 네, 이렇게 그대로 합니다. 네, 똑같죠? 네. 그러네, 똑같네요. 밑줄을 다 네. 똑같이 주고 네. 진선여고 스타일에 맞춰서 정말 이렇게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 이렇게 문맥 왜냐면 어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딕테이션 맞아요. 거죠. 네, 하고 있고요. 영작시키고 연습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문제 풀이는 저희도 시키고 있다라는 거. 워크북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풀이 시키고 있죠. 그리고 듣기인데요. 듣기도 제가 버전 2가지 연습을 시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각각 한 단어에 쓸게끔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유형에 맞춰서 밑줄 하나 준 다음에 몇 단어가 들어갈지를 이거를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또 따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해갖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그쵸. 때문에 중간에 점검을 안 하면 애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어휘라던가 듣기라던가 뭐 수요일까지 해서 보내라, 목요일까지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애들이 학원 오기 전에 한 번 더 영어 공부를 하게끔 지금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통입니다. 숙명도 그렇고 진선도 그렇고 저희 학원에 다 공통인데요.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짜로다가 아이들이 시험에 임하는 것처럼 시간 내에 딱 보게 해서 학교 유형별로 맞춰서 이렇게 파이널 모의고사 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진선여고 파이널이기 때문에 진선 스타일이거든요. 보시면 아시지만 네, 밑줄 딱 쳐져 있고 정말로다가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막 시중 문제 긁는 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 각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정말 아이들이 실전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학원에서 만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숙명여고 자료 보실게요. 네. 숙명여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학습 자료들 뭐 워크북으로 문장 쓰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가져온 거는 리뷰 학습할 수 있게 부교재에 있는 예문들이 아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오류를 찾아가지고 고치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습 자료가 계속적으로 매 주마다 나가는 거고요. 되게 든든하네요. 이거 보니까 네, 딱 그쵸. 어디 틀렸는데 하니까 네, 애들이 네. 예문도 있고 정말 네. 그 다음 리뷰 테스트 학교 시험이랑 같은 유형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관계 따지는 거, 예문 따지는 거, 예문 학습하는 것들, 뭐 어법상 오류 찾아서 고치는 유형으로 이제 학습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주도 복습했는지 매주 테스트 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도를 나가다 보면 테스트 칠 시간이 없어서 못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숙제로 내주거나 이렇게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검하는 문제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 딱 부분이 진짜 숙명이네요. 제 어머니들 그쵸. 좀만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같은 리뷰 테스트고 같은 시험 문제더라도 학교 시험 문제 따라서 정말 그쵸. 완전 다르다는 네, 거.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시험 매주 본다고. 그래서 단어 예문으로 빈칸 뚫어서 보고, 그 다음,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동의어랑 뭐, 파생어, 이런 것들 다 점검할 수 시험 볼 수도 있게 있고. 매 시간마다 시험지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시험 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업 듣는 것만이 아니라 테스트 치는데도 그쵸.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테스트 준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요즘에도 많이 불쌍한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많네 할 게. 네. 아까 담임 선생님 보여주신 것처럼 숙명여도 똑같이 파이널 모의고사 1회, 2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유형이랑 똑같이 심지어 이제 듣기도 만들어서 나갔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직보시키 때 와서 아이들 시간 재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처럼 문제 풀고 각각 1대1로 틀린 부분 같이 보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게 지금 파이널 모의고사고요. 네. 정말 파이널 모의고사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시점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진선여고랑 숙명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대변하는지 보여드렸고요. 이번 여름방학이 중3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중3 때 어떤 특강으로다가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 개강 날짜 보시면요. 7월 22일 목요일에 개강하고 8월 15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중반은 총 8회, 주말반 총 4회, 한 달간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원생들을 위한 특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말에 클리닉 있는 거 알고 그쵸, 있으시죠? 맞아요. 원래 토요일과 네. 일요일이 있는데 재원생들은 월화, 목금, 토일이라고 해서 주 6일인가요? 네. 그쵸, 6일이죠.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정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와갖고서 맞춰서 각 담임 선생님, 그 담당 교과목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자료를 만들어주면은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아세요? 어휘 암기 이렇게 완성하는 반이 생겼대요. 클리닉에 와서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어휘가 1000개 클리닉에 완성. 와서? 네, 맞아요. 그리고 필수 너무 좋은데요? 단순하게 그냥 그쵸. 랜덤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클리닉 때 와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 20명이라는 거 빨리 전화하셔서 네, 신청하셔야 될 것 신청하셔야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다가 왜 독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걔네가 또 혼자 풀어라 라면은 또 세워라 내워라 시간도 안 재고 풉니다. 그래서 와서 딱 사회 풀게 하고 대신 해설은 이제 강의로다가 강의로다가 하면서 뭘 했는지 그렇게 하는 이런 진짜 특전이네요. 정말로 네, 다 맞아요. 너무너무 맞아요. 좋은 네,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네. 네. 저희 KNX에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뭐 레벨별로 다 보시면 되고 디테일한 거 뒤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선 숙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잘 어떤 게 준비할지 여기 문법 이쪽에 그쵸, 조금 많이 문법적으로, 조금 그쵸 네, 봐야 될것 너무나 같아요. 세기 네, 때문에 네, 이쪽에 네. 많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선생님도 외고 전공을 하고 계시지만 네. 외고 라인이 있고 일반고 자사고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진선 숙명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꾸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외고 전사고에 막 끼워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쪽에서 많이 공부하고 되면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의대반에서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많이 조금 드리는 편이에요. 3학년들은. 왜냐면 그쵸. 수능 지문이 여기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기출 푸니까. 풀리죠.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기출 문제를 푸니까 그걸 많이 실전으로 풀어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돼서 그쵸.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네, 사실은 일반 자사고 가는 친구들에게는 특화된 거로 더 추천드리는 부분인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정말 충분히 되는 학생들은 외고전사고만 그쵸, 추천드려요. 맞아요. 왜냐면은 독해 추론이 또 탭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추론 능력을 키우는 좋기 때문에 요반 좋고 그리고 어휘가 너무나도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여기 좋은데 아직까지 요것도 버거운데 여기 무리하지 마시고 네, 무리수 두시는 건 별로. 그쵸. 네. 수능 쪽에 많이 집중하고 그쵸? 싶다는다면 의대 집중반 이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흐리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방학 때 학교별 특강이 있습니다. 저희 진선 숙명 대비반이 있으니까 여기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고등학교 자녀분 두신 분들 네. 계실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자기는 수시는 버렸다, 정시를 준비해야겠다라고서는 그렇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휘랑 어법은 어느 정도 되는데 또 독해 부족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집중적으로다가 독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잘한다. 킬러문항 집중반 요반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등부긴 한데 고등부라서 중3 정말 잘하는 애들은 얘기 잘하면 아마 넣어주실 네. 겁니다. 방학 때 정시 대비해가지고 그쵸. 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 좀 집중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꼬이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선. 네, 방학 때
특강 학교별로 이제 묶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휘문 중동반이 있고 저희 지금 설명드린 진선 숙명 대비반이 있고요. 강의 시간 토요일 2시부터 5시인데 약간 뭐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개설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죠. 진선도 그렇고 저희도 숙명도 그렇고 어법이 킬러 문항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매 시간마다 이제 변형 문제, 그다음 학교 기출의 유형에 맞춰서 그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런 뭐 세트를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이반의 특징이고요. 1등급 내신 1등급을 위해서 킬링 포인트, 진선의 킬링 포인트, 숙명의 킬링 포인트 딱 맞춰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수업을 하니까 만약 진선 숙명을 생각하신다면 요 수업 반드시 들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 이 수업도 제가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이제 모르잖아요. 진선을 그쵸. 가지고 숙명을 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여기 학교의 기출문제라던가 그런 거 풀다 보면은 자기가 맞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나는 숙명여고 문제는 할만하다. 숙명 보내시는 겁니다. 네. 진선이 할만하다. 진선 가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반 토요일 2시에 5시 방학 특강으로 이뤄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이 정말로 써야 되는데, 네네. 만약 기본기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다 하면 기본 문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사실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문제만 푼다고 해서 그건 그쵸.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계속 틀리거든요. 계속 틀리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문제만 푸는 건 절대적으로 좋지 못한 학습 방법이라서 기본 문법에서 개념기 닦으시고 만약 개념이 잡혀 있다 하면 선문 기본 영어 듣거나 아니면 문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고난이도 뭐 정말로 1등급 어법에서는 틀리는 게 없게 하게 학습시키고 싶으시다면 선문 종합 영어까지 들어가시는 걸로 이제 문법 잡아주시고요. 서술형 1등급 완성 특히나 진선 같은 경우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장 어법 포인트에 맞춰서 어형 변화 시켜서 정확하게 문장 쓰기 아이들 그냥 에세이 쓰라는 거 술술술 쓰는 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법 포인트 맞춰서 쓰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무슨 되게 글 잘 쓴대 우리 아이는. 그런데 내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딱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조건에 맞춰야 되고 정말 답이 딱 정해진 라이딩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고서는 가야 돼요. 맞아요. 네. 반드시 그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서술형 1등급 완성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요. 네, 문법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월금 화목반 다양하게 깔려 있고 주말반도 있으니까 주일반 있으니까 학원에 문의하셔서 맞는 시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독해도 있죠? 네, 독해도 수능 구문 독해 아직까지 수능 지문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기본기부터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구문 독해 문장을 단위별로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들어가야지만 내용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되고 요지가 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독해 완성 수업 들어가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지문을 좀 다루고 싶다 하면 심화반이 또 있고요. 그다음 실전반들로 들어가는 게 수출물 중급이랑 고급반이 있고 안정적인 2등급 목표 아직까지 1등급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중급반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전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준부 고급반으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수실무 중급은 고2 모의고사로 구성되어져 있고 고급은 고3 모의고사로 된다는 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진선이나 숙명은 수능 어휘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 고급 독해랑 어휘는 이제 외고라던가 전사고 이쪽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이 반이 또 특징이 있다면 원장님 직강이기 때문에 원장님 특전 그런 게 있고요. 진선 숙명 특히 숙명은 저는 이 반을 꼭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아까 보니까 어휘가 어마어마하던데 그 고등학교 가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숙명 같은 경우 좀 어휘가 좀 딸린다. 그러면은 살짝 그렇죠. 이거 듣고 가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건 사실 고등부기 때문에 고등부를 스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저희도 고등부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깔려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 이상 저희 숙명여고와 진선여고 문제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자료 보여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특강반 입학 테스트가 있는지. 아니요, 얘는 네, 왜냐면은 없어요. 네, 네. 고등학교 그냥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 따로 없고요. 네, 그냥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네. 여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는데. 그쵸, 네. 보면은 남학교도 뭐 그쵸. 뭐 다 쉽진 어렵긴 않지만, 하지만, 그쵸, 그쵸. 정말 영어는 네, 압도적으로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네, 이번 경교고도 많이 어려웠다고 그쵸, 네,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지금부터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나마 중2 어머니들은 조금 시간이 좀 있지만 중3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기말고사 그쵸. 네, 들어가고 네, 여름방학 들어가고, 있고 지나고. 2학기는 또 중간기말 붙어 있어서 공부할 그쵸, 시간이 금방 없어요. 지나가서 맞아요. 그냥- 그럼 이제 11월 되면 예비고일이 되는데 부족한 점을 잘 효율적으로 이번 방학을 위해서 채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숙명여고 만만치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저는 진선여고 담당 김다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